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송치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에도 서울센터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는 월드 IT쇼에 맞춰서 ICT 분야로 준비했습니다.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이거나 지금 현재 모집을 준비 중인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실제 사례부터 공고 일정 그리고 혜택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오늘 프로그램 일정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2부로 나눠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말씀 먼저 들어보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대기업 담당자분들 말씀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1부 토크쇼와 함께 해주실 스타트업 패널분들 소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AI 기반 시선 추적 기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승입니다. 네, 다음은 B2B 물류 최적화 솔루션 루티를 운영하고 계신 위밋 모빌리티 강기선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밋 모빌리티의 강기선입니다. 네, 두 대표님들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 1부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두 대표님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업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 또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한 분씩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각사 소개와 어떤 아이템 하고 계신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승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 기술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그 박보검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광고의 효과성을 그 동공의 그 움직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술이거든요. 스마트폰에 이제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사용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그랬을 때에 그 기업 광고자 입장에서 우리 광고는 이렇게 손을 대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재밌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은 그 워너브라더스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워너브라더스의 그 영화가 나왔을 때에 수많은 사용자가 어느 구간에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래 머물렀을 때는 그 영화의 이제 맛보기라든지 또 새로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미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음 장을 살짝 보시면은요,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그 아까 첫 번째 본 게 이제 A/B 테스트인데, 아마존에서 보통 물건을 판매할 때 레코멘데이션 추천에 의해서 구매하는 율이 약 32%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좋으냐 저 상품이 좋으냐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에 맞는 특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성 화면인데요. 저거는 저희들이 아모레 퍼시픽이 저희들이 공급을 한 기술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는데 이 화장품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지금 파란 점이 아마 조금 있다 아마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파란 점이 이제 30명의 실시간 눈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바이오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공의 움직임을 보고 치매라든지 ADHD 이런 이 환자를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바이오마크로 우리 시선 추적 기술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잠시 보시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플레이가 되죠.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결과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너무 이쁜 모델을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화면에 이제 이 제품 브랜드까지 시선이 머무르고 인지를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은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에 아주 긴요하게 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비주얼 캠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신박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죠. 네, 다음으로 미민 모빌리티 강기선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친구들끼리 만날 때 중간 지점을 추천해주는 앱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지하철 타고 오고 누구는 버스 타고 오고 뭐 누구는 자가용 탄다고 했을 때 서로 3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위치에 그런 장소를 추천했던 위플레이스라는 중간 지점 찾기 앱으로 시작을 했고, 이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뭐 그런 중고 플랫폼들에서 그런 중고 거래할 때 장소를 추천해 준다든지, 뭐 부동산 서비스들의 어떤 상권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량을 예측해서 어떤 부동산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피버팅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물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물류 차량들의 이동을 동선을 최적화하고 차량의 이동을 효율화해주고, 그리고 필요 차량이 200대라고 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동선을 최적화해서 뭐 150대로 줄여드린다든지 이런 비용을 감소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B2B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두 대표님 모두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계기로 오픈 이노베이션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협력하셨던 경험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부터. 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회사의 기술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회사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강의 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관하고 있는 그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같이 했던 오픈 이노베이션은 CJ와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옆에 있는 무역협회하고 해외 기업하고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꽤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은데, 먼저 CJ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 언터치로,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그 키오스크를 눌리는 것들이 좀 많이 주저했잖아요. 그때 이제 키오스크에 손이 아닌 눈으로 뭐 작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뭐 팝콘이나 콜라를 고르고 어느 상품에 호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쪽에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석 달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유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LG전자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전에 야심차게 이제 선발이 돼서 하게 됐는데, 또 LG전자하고 할 때는 심사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선발돼서 한 게 스마트 TV에, 지금 앞에 있는 저 스마트 TV에 카메라를 붙여가고 시청자가 어느 이 화면에 많이 집중하는지, 어느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 이런 쪽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무역협회를 통해서 해외 쪽 기업하고 한 것은 보다폰하고 엘리사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참 좋은 그 경험을 얻었었는데, 보다폰 경우에는 시니어, 즉 그 손을 못 쓰는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아주 짧은 단어를 기재하고 눈으로 뭐 나 밥을 달라, 그리고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간병이라든지 도우미가 전달해주는 하나의 소통 창구로서 저희 기술이 적용이 됐고,
끝으로 이제 엘리사는 그 노키아의 계열사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전자책을 볼 때 손이 아닌 눈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또 자동으로 스크롤링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서울센터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비주얼 캠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저희가 CJ랑 오벤터스라는 프로그램 1기에 선정되셔가지고 POC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 강기선 대표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아까 이제 LG전자 쪽에서 이런 가전을 배송할 때 그 부분에서 차량에 대한 효율화를 끌어내서 차량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동 동선의 감소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들하고도 하기도 했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라그룹이라는 곳에서 주류 배송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동선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율들을 최적화한 경험도 있고, 스타트업들, 예를 들면 출장으로 어떤 세탁을 하거나 이런 간식을 구독 형태로 배송한다던가 이런 스타트업들에게도 저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 좀 이런 협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좀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협력을 했지만 지금 중소규모의 중견부터 대기업까지 좀 전반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강기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은 B2B 형태로 기업들에게 물류 차량을 효율화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이런 노하우들을 쌓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차량을 통해서 직접 배송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저희가 당일 배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배송이라는 걸 하려면 물류 센터도 지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큰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동선의 최적화만으로, 그러니까 차량들만으로 서로 물건을 옮겨가면서 당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제주 오늘이라는 서비스로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오늘 보내서 오늘 받고 싶다, 제주 도내에서 그런 당일 배송들을 오토바이 퀵처럼 저희가 당일에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내륙으로 이 서비스를 들고 와서 좀 대기업들이나 이 다양한 회사들에게 저희가 이제 당일 배송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도 분들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기업하고 협력 기회를 얻는 것 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재생 대표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은 돈이 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인 베타 버전을 만들고 나서 판로를 개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기업을 통해서 이 POC라든지 기본적인 컨셉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고, 이게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마케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초기 비용, POC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비용. 아무도 제일 큰 거는요,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술을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아마 그런 니즈를, 그런 소구점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의 역할도 그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하고 만날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 이외에 혹시 저희 같은 기관에 기대하시는 게 있을까요? 기관들이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회나 정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양한 기관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유심히 이제 공고라든지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강기선 대표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비용적인 거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앞서 이제 박재승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제일 큰 좀 성장의 동력을 얻은 부분은 다양한 기업들하고 좀 빠르게 POC를 단기간 내에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시장에서 잘 워킹할 거라는 저희는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회사인데 단순히 그냥 기회만 얻고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되게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뭐 1년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뭐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가전 관련된 시나리오도 해볼 수도 있고 어떤 백신과 관련된 배송 쪽에 대한 회사도 해봤고 어떤 뭐 간식을 배송하는 회사, 물류 회사, 택배 회사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열리면서 이게 그냥 협력 기회만 얻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계속 피버팅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템도 많이 고도화가 될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좀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번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좀 더 큰 사이즈의 사업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에 그 SK 그룹의 그 행복나래라는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회 이제 공공기업들을 선발해서 임팩트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을 지금까지 아마 6개 기업 선정된 것 같아요. 여기는 그 POC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비용이 그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작지만 잔잔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도 우리 스타트업들이 계속 도전하고 트라이하다 보면은 그보다 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리밋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표님 발표를 들었을 때 그 앱을 막 깔아보면서 저도 같이 막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업에서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하면서 혹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박재승 대표님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늘 느끼는데요. 이제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 욕심이 좀 과해져요. 이제 그 대기업 기획자로 봐서는 짧은 기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똑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최상의 이제 솔루션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오버페이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한테 과하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조금 더 우리 페이스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적으로 봐도 좀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한정돼 있는 속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그 약속을 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지우치다 보면은 사업이 망가지는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할 몫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많이 해보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위민 모빌리티 강기선 대표님 답변 들어볼게요. 네.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이 그 현장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무리 결과가 좋고 우리의 기술로 효율이 나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기업이라는 큰 조직은 내부에서 어떤 이해관계나 우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누군가는 기존의 그런 방식을 했던 거에 대한 또 책임을 묻는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무리 모든 게 좋은 게 이 서비스가 대기업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대기업과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이 현장의 실무진 분들의 이런 이해관계,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이걸 최대한 좀 그분들을 배려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해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장 큰 신경 쓰고 네, 저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굉장히 당연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기업에서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공유해 주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파악되는 꿀팁이랄까요? 그런 건 좀 있으실까요? 안기선 대표님 먼저. 네. 사실 뭐 꿀팁이라기보다는요, 이전에는 이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분이 물론 대기업에 소속된 분이시지만 그 현장의 현업부서와는 또 결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또 다시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분도 연결해 주시는 입장이라 사실 그분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현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분과 소통도 물론 많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고 그것들을 좀 빨리 저희가 이제 침투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박재생 대표님도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사실 어찌 보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업으로 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뭐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싶어 할 테고. 근데 뭐 오늘 여기 이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에 세 분이 오셨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그리고 또 기간도 좀 더 합리적으로 리즈너블하게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앞에 앉아 계신 대기업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묘하게 웃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하는 또는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담당자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많이 와 계신 오픈 이노베이션 준비하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부탁 말씀드린 거를 좀 가름하고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 갖고 있지만 그것을 꽃을 피우는 데는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획자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저희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아낌없이 주어지는 그런 스타트업이 꼭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한 답변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옷에 맞는 오픈 이노베이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스타트업 한 분은 대기업이고 또 돈도 대주고 한다 그러니까 덥석 이제 지원해서 하게 되었고 결국은 번아웃 돼가지고 중도에 못하고 뭐 소송까지도 막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적어도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또 도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추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민 모빌리티처럼 다양한 기업들하고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면서 원래 이제 해당 기업에 제안했던 이제 상용 서비스를 거기랑 이용을 못 하더라도 이제 다른 계열사랑 뭔가가 이어지는 그런 그림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이제 그 보다폰하고 엘리사 설명을 드렸는데, 엘리사 POC는 6개월 과정이었고, 그때 저희들이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엘리사는 해외 기업입니다. 스웨덴인 노키아 계열사인데요. 거기서 요구한 게 눈으로 스마트폰을 작동하게 해달라. 그리고 눈으로 쳐다보면 자동으로 스크롤링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누워서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제공을 했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아쉽게도 상용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그때의 그 6개월간의 경험이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새로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 리드라는 이제 솔루션인데 이 뭐냐면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앱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에 한 300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매출이 한 20억 정도 날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미미하게 했는데 또 시작을 해서 그 기업에 적용을 못했지만 이게 우리 기술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날아갈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전이 할 때는 미미하더라도 뒤에 또 다른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만간 저희가 비주얼 캠프의 기술로 핸드폰을 스크롤하지 않고 눈으로 누워서 볼 수 있는. 가능합니다. 벌써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기획자분들과 스타트업 분들께 강기선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그 대기업 담당자분들이 뭐 이런 기관 소속이나 스타트업 관계자가 아닌 대기업에 현직으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부 그 유관 부서에 우리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같이 하시는 그런 좀 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좀 많이 감동한 부분도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연락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될 수 있겠네요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게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연락을 주셔서 사업적으로 협력을 이런 한 적도 많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도 많이 해놓고 꼭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니즈가 있을 때 꼭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기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기술은 다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꼭 투자처럼 우리 기술이 대단하니까 꼭 이걸 썼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상대하는 대기업의 니즈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리서치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성공적인 POC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솔직한 이야기 덕분에 오픈 이노베이션 모집 준비하시는 대기업 담당자분들께는 스타트업과 어떤 파트너십 구축하면 좋을지, 또 오픈 이노베이션 희망하시는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1부 순서 마쳐볼게요. 네, 박재승 대표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훌륭한 자리에 나와서 또 제가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 전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좋은 기업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희선 대표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한창 성장해야 되는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을 짧게나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좀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킹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 대표님, 이민 모빌리티의 강기선 대표님이었습니다. 무대 내려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담당자분들이 모두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2부 토크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석해주신 담당자분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SK 에코플랜트에서 이준호 프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에코플랜트의 이준호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건설에서 김정한 책임님 참석해 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에서 김강민 프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코퍼레이션에서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민 프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받아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2부 토크쇼는 대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질문들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세 분의 솔직한 답변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사의 소개랑 어떻게 오픈이노베이션 하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프로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SK 에코플랜트는 이제는 예전에 이제 SK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이제는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아이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이노베이션을 201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기술을 접목시켜서 현장에 적용하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시작하게 되었고, 스타트업들의 뭐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저희는 같이 공동으로 신사업을 런칭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추진하게 되었고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건설에서 시작하신 거는 오늘 알게 됐네요. 네, 현대건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책임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현대건설은 앞서 이제 SK 에코플랜트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9년에 이제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미래 신성장 능력 확보와 그리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혁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확산하고자 오픈이노베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됐고요. 올해로 횟수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코퍼레이션 김강민 프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구 사명은 현대종합상사로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오거나이저로 활동하면서 여러 사업 아이템들을 사업화하는 데 큰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은 작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것이 처음입니다. 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사에서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찾고 계신지, 그리고 원래 주력해서 찾고 계신 분야라던가 오픈이노베이션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분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준호 프로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건설 분야에 뭐 AI나 DT를 접합해서 뭐 하는 그런 테크 분야도 찾지만 주로 찾고 있는 분야는 이제 친환경 분야,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쪽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나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뭐 자연이나 뭐 해양이나 농수산물을 통하여 신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분야들, 뭐 기타 친환경 뭐 에너지 뭐 분야, 풍력이나 뭐 다양한 분야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크게 세 가지 분야 좀 주로 찾고 있습니다. 네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 소개가 좀 더 있어가지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의 김정한 책임님. 네, 저희도 아무래도 주 분야인 그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테크 업체를 주로 좀 찾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 또는
헬스케어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 또한 그 미래 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패널분들 마이크에서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에너지, 철강, 화학, 그리고 신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전 분야에 걸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코퍼레이션 관련된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각사에서 기업을 모집 중이시고 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규모에 있는 기업을 따로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예비 창업자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시리즈 A 이상의 기업만 받고 있습니다라던가 그런 내부적인 좀 기준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실지 김정원 책임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은 뒤에서 저희 이제 올해 공모전 모집 개요를 설명을 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10년 이내에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찾고자 하는 그 모집 대상은 당장 선발한 기업과 저희 산업부서와 POC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 구상 단계보다는 POC 단계에 있거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그런 2년에서 업력 한 5년 차의 기업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아이템이 바로 이제 현재 구동이 되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POC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어떠세요? 예, 저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술이 혁신적이고 우리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연차나 규모는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질문이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각사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인데요. SK 에코플랜트 이준호 프로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공모전을 1년에 이제 2번을 합니다. 2번을 한다는 이유가 수요가 아마 어떠한 대기업보다 뒤지지 않도록 많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 비즈니스에서 친환경,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신에너지 분야로 많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분야의 거의 모든 기술을 다 흡수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측면에서 큰 회사 이제 M&A도 하고 있고, 저희의 그 오프레이션 측면에서 바텀업 측면에서 사업을 인큐베이팅해서 런칭하는 스타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산업부서와 이제는 POC나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나서 저희가 PC 많다면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는 저희는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소각 효율이나 배기가스, 뭐 폐열해수, 수소 등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대기, 물, 수질, 뭐 각종 친환경 소재부터 해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 분야도 모집하고 있고, 또 AI DT 분야는 저희가 각 친환경 사업들, 그 다음에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 AI DT 분야는 다 지금 접목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 기술력이 좀 우수하면 저희가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창경이랑 같이 지금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에는 그 공모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 조금 사업을 조금 주도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서 현재 서울 창경이랑 배터리 클러스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중기부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같이 POC나 기술 개발이 용이하고 또 저희가 이 전처리 후처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다양한 수요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POC나 아마 그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저희가 투자 여부는 조금 대기업이다 보니까 오래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섭외를 기획을 했을 때 그거를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올해 시작되는 2024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탑다운이나 바텀업 부분에 다 선정이 되신 기업 담당자 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프로그램이 이제 4월 15일부터 공고가 올라갔고 서울센터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4월 25일부터 공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뒷단에 이제 현장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 QR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답변 준비하고 계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바텀업 부분에 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현대건설 서울 스타트업 오픈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예, 3월 28일부터 모집이 시작돼서 내일이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여기 참석해 주신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모집 공고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전은 크게 육성 트랙과 협업 트랙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스타트업을 선발을 합니다. 육성 트랙에 선발이 되시면 전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수를 하시게 되고요. 이 협업 트랙 같은 경우는 화면 우측 중간에 보면 이제 문제 해결형과 자율 제한형 두 개 중에 하나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부서에서 직접 발제한 그 과제를 해결하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1개의 세부 이제 과제를 저희가 모집 공고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현대건설의 가련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신다고 그러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41개 과제에 여기 계신 분들의 혁신 기술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자율 제형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산업부서를 매칭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제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지원 혜택 같은 경우는 모집권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보다도 모집 그 혜택이 빵빵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임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코퍼레이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계신 그림은 작년 저희가 진행했던 오픈이노베이션 대표 홈페이지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작년에 오픈이노베이션을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이를 발판 삼아 올해는 더욱더 화려하게 해보고자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계신 그림은 저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점과 법인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40개 이상의 지점이 해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와 매우 높은 협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프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혜택이 빵빵하다고 하셨던 현대건설의 강점이 좀 궁금한데요. SK 에코플랜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20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오픈 플랫폼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과 그다음에 투자 기관과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최대의 강점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 SK 에코플랜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M&A 통해서 인수한 SK 오션플랜트, 그다음에 리뉴어스, SK 테스 뭐 이런 다양한 인수한 회사들까지 저희 SK 에코플랜트에서 OI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OI까지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역이 좀 넓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기술 개발에서 뭐 현장 적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가장 뭐 원하는 뭐 조인트 벤처나 같이 공동 사업하는 실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600억 정도 저희 직접 계정으로 한 투자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한 2건 정도 실제 사업을 런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SK그룹이 아마 다른 회사보다 강점은 금융 분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단계는 초기 인큐베이팅일 때 다양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연계된 다양한 VC나 투자회사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추후 더 크게 밸류업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는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쪽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쪽에서 조금 런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타트업이 밸류업 하는데 스케일업 하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 SK 에코플랜트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SK 에코플랜트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선정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SK에서 주실 수 있는 거 말고도 뭐 중기부라던가 다른 이제 서울경제진흥원이라던가 다른 창경센터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직접 발굴해가지고 연결해 주시는 걸 굉장히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강점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를 통해서 이제 외부 기관에 연계된 이런 OI나 뭐 기술 개발 자금이 많이 받는 데는 10억 이상을 받아갈 수도 있는 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 OI에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긴 좀 나름 대기업 중에 직접 사업하는 쪽에서 좀 강자라고 좀 소문이 나갔고 뭐 가기부나 뭐 중기부나 기타 등등 많은 기관에서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는데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혜택이 빵빵한 현대건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건설은 스타트업 발굴부터 육성, 실증, 그리고 실증 이후에 공동 개발이나 공동 사업화 또는 이제 공동 R&D 그리고 이제 그 지분 투자까지 아우르는 오픈형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한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C 프로그램 이후에 저희 현대건설 현업부서와 이제 그 POC 결과를 토대로 이제 후속 협력을 하는 사례가 타 기업보다는 그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K 에코플랜트도 설명해 주셨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민간 산학 연계 그 협력 네트워크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창업 중심제로 선정된 한양대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와 전략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발굴한 스타트업의 상중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기부의 그 민간연계 오픈형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탑다운, 바텀업, 온디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3개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공모전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지원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가 올해 그 중기부 사업 중에 이제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미 그 발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참여가 어려우시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만약에 저희랑 이제 인연이 뜨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지원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업 관계 있는 서울경제진흥원과도 이제 그 협력 관계도 있다 보니까 서울의 마련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사업 지원 사업 같은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제 선발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한 다양한 분야의 POC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도 스타트업 분들이 이렇게 접촉하시기에는 좀 강점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협업 점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자고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춤형 지원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점으로는 이제 프롤로그 벤처스라고 CVC가 같이 붙어 있는 것도 강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스테이지 미더브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CVC가 같이 옆에서 검토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기업은 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대기업의 수요 기술이 대부분은 완전히 매칭이 되지 않죠. 근데 실제 이제 후속 연계하실 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시는 편인지 현대건설의 김정환 책임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POC 이후에 후속 협력하는 비율이 이제 타사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후속 지원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시잖아요, 스타트업 분들께서.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서 이제 후속 협력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외부 자금을, 공공 자금을 이제 매칭시켜드리고 후속 협력을 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대기업 눈높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C 이후에 바로 현장에 즉시 기술이 적용된다든지 아니면 상품으로서 이제 아파트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후속 협력은 아무래도 필수 불가적인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건설의 경우는 POC 기업 선정이 되면 같이 오픈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절차가 있다. 저희는 심사 단계에서 일단 1차 서류 필터링, 2차 서류 심사, 3차 대면 심사를 하고 바로 이제 최종 선발 업체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대면 평가 이후 약 한 달 정도 그 대면 평가 통과 업체와 NDA를 맺어서 그 POC 기간 동안에 어떤 주제로 무엇을 할지를 산업부서 담당자들과 고민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 수립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가집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직접 하시면서 그 현업부서의 니즈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 스타트업들이 인지하시고 또 현업 담당자들은 이제 스타트업들의 기술이 정말 이제 필요한 기술을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최종 발표 이후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POC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세 분께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 모집 혹은 내부적으로 발굴된 기업들 중에 1차 미더블 진행하는 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기업만이 줄 수 있는 별도의 리소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SK 에코플랜트의 이준호 프로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공모전 할 때부터 저희도 이제 사업 부문의 수요를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봤고요. 저희는 그 수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야 하는 거를 저희 스타트업 발굴을 협력해주는 다양한 기관들과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스타트업을 다양하게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는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저희도 하고 사업 부분을 하는데 서로 상당히 이제 내부 미팅을 많이 해서 1차 미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되게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실은 1차 미덥을 간 스타트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실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미덥을 했다고 뭐 POC나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뭐 스타트업들 실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세부적으로 맞는 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기술이지만 디테일하게 원하는 기술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기술을 발굴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기술보다는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적합한 사업일 때, 기술일 때, 또한 그 스타트업의 CEO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일 때, 뭐 그럴 때 조금 더 미덥이 가기가 좋고 또 우리가 원하는 또 디테일한 기술이 또 적합한 내용이 제안서에 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1차 미덥에 가게 되고 저희가 1차 미덥도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기업들은 뭐 미리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우회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고 나서 실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디테일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풀 수 있겠다 할 때 좀 1차 미덥을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그 디테일한 기술에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원하는 딱 니즈가 있으셔야지 좀 미더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디테일한 기술이 뭔지 아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건설의 김정환 책임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딱히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미덥 전에 이제 그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저희도 좀 많은 내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신 회사 소개서나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지원하신 기업의 또 정보도 좀 개별적으로 좀 모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하는 현업부서에 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 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IR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좀 토론식의 접목을 통해서 쌍방향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 평가 단계에서부터 좀 핏이 맞는 저희가 핏이 맞는 기업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건설은 발표 평가 단계부터 상당히 딥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프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대코퍼레이션은 내부적으로 단순 기술이 좋거나 해서 단순 투자를 지향하기보다는 저희 현대코퍼레이션의 사업화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좀 미더를 선발하는 내부적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제안서를 해당하는 지점에 먼저 보내서 지점에서 보기에 이 기술이 현재에서 가능할 것 같은 기술이라고 본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님 지금 지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네스트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스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권역을 나눠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크게 뭐 미주 지역 혹은 유럽 지역, 아중동 지역 등으로 나눠서 네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네스트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네스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하고 협업을 기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 많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각사에서 협업해온 스타트업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협력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혹시 신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협업 사례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뭐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거나 기존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주 목적이 새로운 UBM을 스타트업과 공동 사업하거나 조인트 벤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CNT라는 스타트업을 21년에 공모전을 통해 발굴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정부 뭐 중기부 R&D 사업 같은 거를 붙여서 기술 개발을 하고 뭐 POC를 빨리 진행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2022년에 이건 같이 사업할 만하다 해갖고 저희가 395억을 투자를 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신공장을 저희가 짓고 13,000평의 땅에 이제 저희가 6개월 만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로 스케일업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연말에 한 매출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2년 투자 대비 매출은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고 26년까지는 매출 1,200억 정도에 에비타 270억 정도 해갖고 저희가 어떤 좀 견실하게 좀 성장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이냐면은 철근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이나 유리섬유로 만든 친환경 건설 소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영업도 도와드리고 있고 추가로 지금 운영자금 더 투자해서 저희가 약 한 600억 정도를 더 600억 정도까지 토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정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분은 49% 갖고 있고 저희가 추가 투자한 금액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스타트업들한테 오늘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가 21년 공모전 통해 발굴을 했지만 요 22년 사업할 때까지 요 1년이 서로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도 피말리고 저희도 피말리고 스타트업도 피말리는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을 때 조금 기다려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한번 들어가면 확실히 시장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확실히 스케일업을 시켜주는 데는 대기업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친환경 철근 대체제뿐만 아니라 올해 친환경 시멘트 사업, 반도체 공장의 폐황산이 나오는데 요 리사이클링 하는 거를 중화석고로 만들어서 친환경 중화석고 사업도 올해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 시멘트 사업, 중화석고 사업을 다른 스타트업들이랑 런칭을 하는데 요 친환경 시멘트 사업도 저희가 2022년 공모전 통해서 발굴한 거고 중화석고 사업도 2022년 공모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아주 어렵게 지금 사업화 런칭을 하고요. 여기 있는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은 아마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누누이 말씀하는데 대기업의 투자 프로세스가 되게 까다로워요. 대기업 중에 펀드를 만들어서 앞단에 프리 A나 시리즈 A 때 5억에서 한 15억 정도 사이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저희처럼 직접 사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투자 결정할 때까지. 대규모 투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신 저희는 확실히 규모를 밸류업 시켜주고 스케일업 시켜준다.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특수한 분야 사업에 1, 2등을 하겠다는 생각을 진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화끈하게 클 수는 있지만 그 선택되기까지는 상당히 기술 검증부터 사업성 검증부터 서로 협의하고 공장 부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공장 부지를 선택을 할 때 이게 또 규제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 사업은 규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또 풀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하여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그 긴 시간 동안
특히 OI 하는 담당자랑 사업하시는 담당자랑 셋이 한 팀이 안 되면 사업화 런칭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고적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나 기어테크 분야,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현재 발굴한 기업들을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런칭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품을 3개를 만들었고, 요거 3개 외에도 조인트 벤처로 한 2개 정도 같이 런칭한 게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지루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좀 함께 믿고 가다 보면 같이 공동의 성과물을 좀 크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KCMT처럼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큰 투자와 5배 밸류이 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건설 어떠실까요? 네. 동영상이 나오네요. 네, 이 업체는 작년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POC를 진행했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업체인 모빈이라는 업체 소개 동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 초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CS 전시회 때 부스에서 이제 틀어졌던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실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제 아파트에 적용하려면 실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 그런 실외 주행까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아마 이 그 모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요철이라든지 턱 아니 계단 같은 이런 이제 실외 악조건에서 이제 주행 가능한 기술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이제 POC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신사동에 이제 개관한 현대건설 주택 전시관에 무인 택배함과 연동하는 그 자율주행 택배 배송 로봇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전시관에 방문하는 예비 입주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도스 투어의 하나의 투어로 넣어가지고 좀 시연을 하고 있고요. 이때 좀 성공적으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평가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제진흥원의 기술사업 지원 사업에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1억 원을 추가로 이제 다 줄 수 있게끔 지원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현재 실제 사이트에서 한 개 타운하우스 현장을 잡아가지고 7월부터 편의점과 연계한 편의점 배송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면서 신사업 발굴도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례도 조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에는 없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 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던 식스테레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POC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작년 9월에 지분 투자를 했고 올해 이제 후속 투자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식스테레츠라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전력 거래 중개 사업인데요. 그 식스테레츠의 그 기술력 기반의 전력 거래 플랫폼을 본도금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협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협업이 진행 중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 좀 대외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베름이라고 하는 업체와 협업하고 있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름은 유산균 제조 분야에서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단순한 해외 판로 개척을 넘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사실 해외 판로 개척이라고 한다면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진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외 공장도 건설을 하고 같이 해외 JV를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현지화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투자를 통해서 베른과의 협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말레이시아 및 중남미 등 수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미국 식품원료 유통사 누리의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확실히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전문 기업으로 시작하신 기업이어서 네, 성공 사례도 조금 그런 성공 사례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실 때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보람을 많이 느끼셨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준호 프로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처음 기획해서 런칭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다양한 스타트업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POC나 뭐 기차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때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특히 신사업을 런칭을 할 때 이제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뭐 다양한 VC나 뭐 내부적으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런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거 다르고 저희처럼 오프레이션 통해서 스타트업과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와 내부적으로 다양한 투자건들이 있는데 이 건들 중에 우리 건들이 올라가서 회사에 이제는 선정이 돼서 투자를 받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후순위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우리가 나서서 좀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외부 VC들을 끌어들여서 또 투자를 받게 해서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또 드리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또 스타트업들이랑 설득을 하면서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그런 과정에 사업이 하나 런칭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세상에 얘기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정환 책임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년에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전시회를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명함도 뿌리고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직접 발표를 사전에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제가 발굴한 기업들이 저희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 산업부서와 연계해서 협력 기회를 얻으시고 사업주가 지원금도 지원받으시고 이제 성공적으로 POC가 끝나고 나서 후속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면서 매 순간이 애로사항이고 매 순간이 힘든 상황인데요. 굳이 한 순간을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원하신 기업의 생각과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때가 사실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뭐 굳이 또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현지 이제 지점 분들과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세운 해외 진출 전략과 지원 기업이 생각하는 해외 진출 전략이 다른 경우에는 되게 많은 의사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종 이제 계속 얘기를 더 들어보다 보면 이제 지원하신 기업께서 뭔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기보다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이런 사정이나 혹은 비밀들로 인해서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내부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간극을 좀 해결해 보고자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사에서 스타트업하고 협력하고 지원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정말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프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좀 저희가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저희 회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약간 벤처 스튜디오 관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스타트업이랑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굴폐각을 재활용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랑 다른데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해서 현재 스타트업도 또 하나 다른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그거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3자 조인트 벤처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조금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기술 기반의 다양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또한 그거에 필요한 다양한 대학과 뭐 연구기관과 또 스타트업이 된다면 그런 기술도 발굴해서 가지고 오고 또 자금이 또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다양한 VC와 다양한 또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할 때 그런 스타트업들이 저희랑 꼭 사업은 안 하지만 성장을 하고 또 추후에 저희가 원하는 규모까지 갔을 때 저희가 이제는 확 키우는 큰 밸류업 스케일업 투자를 할 때 있는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앞단에 그렇게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비즈니스가 말이 돼야 되고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이게 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기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밸류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술이라 그걸 저희가 도와줄 때 스타트업이 저희랑 꼭 사업은 안 하지만 저희랑 한 스타트업들이 VC 투자를 받고 또 저희랑 스타트업들이 뭐 다른 대학과 또 다른 스타트업과 조인트 벤처를 이루어서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확장될 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도움이 됐다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려주실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 김정환 책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모전을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 수립을 약 한 달 정도 거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현업부서와 핏이 좀 안 맞거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POC 기간 동안의 그 사업화 지원금 부분 때문에 그 대면 심사를 합격한 상업기업이 자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게 좀 가장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민간 산학 연계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더욱더 좀 강화하려고 했던 계기가 됐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저의 노력, 이제 저희 팀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보람이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아는 그 어떤 담당자보다 지원 사업을 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더 급한 기술 개발 등의 많은 자원이나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해외 등에서 물건이나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신뢰도 평가도 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종종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것보다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좋은 사례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협력했던 사례 중에 해외 기술을 국내 사용자에게 도입했던 POC를 지원했던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국내 사용자 대표님께서는 해외에서 워낙 이러저러한 뭐 권유도 많이 받으시면서 기술 도입을 몇 번 해봤지만 중간에 뭐 사기 같은 것도 좀 당하시고 오히려 좀 해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정확한 해외 기술을 국내에 도입해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문제가 되었던 기술의 버틀넥 부분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 상당히 저는 많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세 분께 모두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후에 지원하는 스타트업에게 해주실 조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언과 함께 오늘 이 현장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준호 프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 대기업 담당자로 나왔고 또 오픈이노베이션 업무를 하면서 꼭 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B2C 스타트업들은 고객에게 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시장의 니즈에 맞고 하면 뭐 이렇게 혼자 갈 수 있고 뭐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B2B 기업 대상으로 또 테크 기반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대기업과 함께 하다 보면 시장이 형성되고 또한 내 기술이 레퍼런스가 쌓여서 뭐 입증이 될 수 있고 또한 대기업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스케일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대기업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지? 이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기업에 맞게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을 좀 발굴하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같이 우리가 신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다 보니까 조금은 현장에 적용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는 스타트업을 뽑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스타트업을 좀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어떤 목적에 원하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건지를 조금 알고 나서 적용하고 그걸 제안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김정환 책임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많은 스타트업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 문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뿐만 여기 와 계시는 다른 기업의 이제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현업부서 담당자는 모르겠습니다. OI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은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고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적극 활용해서 대기업과의 협업 루트를 개척 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모전의 캐치프라이즈가 비욘드 컨스트럭션, 체인지 더 퓨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공모전에 접수 요청을 좀 드립니다. 도전하시고 당당하게 저희와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접근하라고 하시니까 편하게 명함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김강민 프로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되게 열린 마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이랑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스타트업이 결이 맞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할 수 있는 점이 보인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편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많은 기업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 업체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와 결이 맞는 기업을 찾는 게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와 결이 맞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와 결이 맞지 않는데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전자로 따지면 저희는 되게 아쉽고 후자로서도 사실 아쉽거든요. 다른 이런 좋은 기업을 저희와 결이 안 맞는 것일 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고 이를 외부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도 사실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 해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옆으로 빠진 것 같긴 한데 저희 현대코퍼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을 하면서 결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다양한 질문들로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 준비하시는 과정은 물론이고 진행 사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SK 에코플랜트의 이준호 프로님, 현대건설의 김정한 책임님, 현대코퍼레이션의 김강민 프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가 준비한 2024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첫 번째 이야기인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준비된 내용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 희망하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설명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공고를 조금 QR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QR 찍어 가셔가지고 현재 어떤 기업이 모집하고 있는지 공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거는 서울센터의 오픈이노베이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지금 다양한 파트너들과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업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